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수원 오토월드 지점 원규보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i5 M60 X드라이브 프로 모델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뭐 외관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i5 M60 그리고 사실은 공통되는 게 이번에 ID 8.5 나오는 차량들을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 차량 내부에서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이 차는 차량가가 1억 3,890만 원짜리, 약 1억 3,900만 원 정도 되죠. 예, 1억 3,900만 원 정도의 좀 고가의 차량인데, 전기차의 그냥 M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 차량이고, 그리고 X드라이브도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모터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전기차를 타지만 좀 고성능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은 그런 차량일 것 같고요. 차량의 재원은 저희 화면에 한번 잠시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한번 타셔가지고 같이 한번 차량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차량 내부에 타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형상을 띠고 있고요. 제가 보통 고객님들께 출고 안내를 드릴 때 순서대로 좀 간략화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FM대로 하면은 영상 자체가 2시간, 거의 영화 한 편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중요한 건 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보시면은 창문을 앞뒤 1열, 2열 전부 다 창문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사이드 미러, 처음 타시는 분들이 사이드 미러 접는 게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신형 차량 아니라 구형 차량도 거의 맨 위에 왼쪽에 좌측에 있고요. 그래서 맨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이드 미러 접혔다가 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절은 왼쪽 누르시고 화살표는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누르시고 화살표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은 이제 선블라인드입니다. 선블라인드, 후방에 있는 선블라인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은 이제 2열에서 따로 창문 조절을 할 수 없게끔 락 걸어 놓는 락 컨트롤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핸들, 스티어링 휠의 좌측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번에 간략화 됐죠. 신형이 나오면서. 맨 처음에 주행 중에 요 왼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반자율 주행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 모드를 누르시면은 계기판에 보시는 것 같이 리미트와 그리고 앞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차선 유지까지 되는 반자율 주행 총 3가지 메뉴가 뜨는데, 리미트는 뭐 100km라면은 100km 이상은 엑셀 밟아도 안 올라가는 그런 장치이고, 가운데 거는 말 그대로 앞차 간의 거리만 조절하고 운전은 핸들 방향은 직접 하셔야 되는 주행 기능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반자율 주행 버튼인데, 반자율 주행 기능은 이제 켜놓으시고 핸들에 이제 손만 올려놓고 전방 주시하고 계시면은 차량이 알아서 앞차 계속 따라갑니다. 예, 근데 이것도 위험한 게, 고객님께서 만약에 반자율 주행 키시면서 깜빡 졸거나 혹은 주무셔버리면은, 특히 시내 같은 곳에서 만약에 앞차가 있으면 너무나 그건 행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차가 없는 상황에서 사거리 신호를 그냥 건너신다면은 얘가 신호까지는 인식을 못해요. 빨간불인데 사거리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자율을 켜실 때는 절대 조심이 안 됩니다. 절대 조금이라도 졸리면 반자율 절대 켜면 안 돼요. 무조건 졸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유의할 점이니까 조심하시길 바라며, 그 다음으로 이제 우측을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 버튼과 그리고 차량 계기판 설정 버튼, 뭐 레이아웃,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다 한 번씩 만져보시면은 무조건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시동 스타트 스탑 버튼과, 그리고 우리 기어 토글, 밑으로 내리시면은 드라이브, 위로 올리시면은 후진, 그리고 가운데가 뉴트럴 존, 그리고 파킹 하실 때는 여기 파킹 있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파킹 버튼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르시면은 파킹도 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도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로 된 조그 셔틀이 있으며,
그리고 요 위에서부터 미디어, 그리고 전화,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전화 버튼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런 건 많이 사용 안 하실 것 같고, 보통은 미디어 버튼이나 차량 내비를 또 많이 사용하시긴 하더라고요. 차량 내비 자체도 좋으니까. 내비 버튼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가운데 이 집 모양 있죠? 이 집 모양 누르시면은 항상 홈 화면으로,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P가 써져 있으니까 자꾸 이게 파킹 버튼인 줄 아시고 요거를 많이 누르시는데, 요거는 주차 버튼입니다. 주차. 그 주차 카메라. 이게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차 카메라가 켜지게 되어 있고요. 어시스턴트 뷰, 파노라마 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차 카메라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왜 물어보시냐면은, 저번에는 한번 그 기계식 세차 들어가시는데 그때 자꾸 막 뭐 파킹이 안 된다고 막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오토 H, 오토 홀드 버튼인데요. 요걸 누르시면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정차가 됐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으셔도 됩니다. 이게 발목 피로도가 안 쌓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한 그런 주요 기능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 근데 주차할 때는 또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잠깐 멈추고 또 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럴 때는 또 다시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한번 눌러 보시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주행 모드가 다 있었죠. 여기 이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마이 모드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저번에 7 시리즈 영상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뭐 갑자기 뭐 이제 퍼스널은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포츠 모드는 기존과 동일한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피션트 모드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코 프로 모드, 연비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7 시리즈 영상에서처럼 갑자기 막 차 안에 조명이 바뀌고 약간 그런 이제 약간 무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내부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한번 보셔야겠죠. 차량에 탑승하시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M60 차량답게 이런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이 ID 8.5로 바뀌면서 가장 메인 화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ID 8.5로 바뀌면은 이제 어떤 점이 좀 크게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 공조기 버튼입니다. 예, 차량 안에 실내 온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직관성 있고 컨트롤하기 쉽게끔 이렇게 좀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그리고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까지 이렇게 밖에서 바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변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프로펠러 모양 보이시죠? 이 선풍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완전한 이제 공조기 메뉴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바람 세기라든지 차량 공기 순환, 그리고 에어컨 버튼, 그리고 공기 오토 버튼 공조기, 그리고 바람 방향, 이런 이미지나 그림들이 전부 다 직관성 있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셔도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급하실 때는 이렇게 에어컨 맥스로 해가지고 차 안에 설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없앨 수 있는,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 싱크 버튼으로 조수석과 운전석을 같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플을 통해서 원격 시동을 거는데, 원격 시동을 걸 때 이제 보통 출고할 때 담당 딜러분들이 다 설정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혹시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메뉴에서, 아까 공조기 메뉴죠, 이 좌측에 하단부 보시면은 독립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 원격 시동이라고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원격 시동에 들어가셔서 이제 원격 시동을 활성화를 해 주셔야지만 어플에서 이제 원격 시동이 가능해지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차량이어서 딱히 원격 시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원격 시동이 왜 필요하냐면은 에어컨이나 히터가 돌아가려면은 일단 엔진이 돌아가야지 기능들이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시동이 필요한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따로 시동이 안 걸려도 에어컨과 히터가 전부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런 편리함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차는 따로 원격 시동이 필요 없다. 어플에서 온도 조절, 냉난방 이런 거는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충전 패드가 하나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 이쪽에 처음에 키를 받으시면은 총 일반 키 2개와 카드 키 하나 이렇게 받으실 텐데, 이 카드 키를 이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 놓으시면은 이 카드 키 활성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방법은 모든 앱에서 도어 및 창문 들어가셔서 키 버튼 누르시면은 카드키 활성화, 비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서 카드키 활성화를 누르시면은 카드키를 활성화가 된 상태고요. 이렇게 카드키를 활성화 시키고 난 후에는 이 카드키를 일반 키 대신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 일반 키 같은 경우는 컴포트 액세스 같은 기능이 있지만 카드키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안 되고요. 카드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손잡이, 도어 손잡이 쪽에 이렇게 대시면은 문이 열리고 닫히고 가능하고,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셔서 요 무선 트레이,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 놓으시고 시동을 거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또 전기차이다 보니까 또 일반 내연기관과 다르게 다른 메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런 충전 메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도 전기차를 타는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충전할 때 100%까지 다 하느냐, 아니면은 적정량인 80%까지만 하느냐. 근데 여기 그림에도 표시되어 있다시피 지금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고 하트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배터리 충전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상 올려가지고 100%까지 한번 충전할 때마다 100%까지 계속 하시게 되면은 배터리의 수명 자체에 영향이 많이 생기고요. 반대로 충전하시고 배터리를 20% 이하로 떨구면서 좀 무리하게 배터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것 또한 배터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저 20%에서 가장 최대 80%까지는 이제 가장 배터리를 관리하기 가장 좋은 충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90%까지는 해놓습니다. 한 100%만 안 되게 충전해 놓고 항상 한 90%까지는 충전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은 충전기를 꽂고 나면은 90% 이상은 충전이 안 되고 90%에서 딱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출고 드릴 때 저희가 마이 BMW 연동을 해드리면서 이 프로필 등록을 같이 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출고 때 이거를 안 하는 영업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 추가를 하고 프로필을 등록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꽤 적지 않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막상 프로필을 추가해 놓고 내가 차량 포지션이나 이런 기능들 나한테 편한 모든 거를 다 맞춰 놨는데, 이 프로필에 한 번씩, 요것도 차 안에 컴퓨터인지라 댁에서 쓰시는 컴퓨터도 한 번씩 이제 막 좀 렉 걸리고 에러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차 안에 있는 컴퓨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차 안에 있는 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님들께서 영업사원의 안내에 따라 혹은 센터에서 안내해줌에 따라 이 차량 데이터 초기화, 요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뭐 블루투스가 연결이 갑자기 안 되고 뭐 카플레이가 안 되고 뭐 어떤 장치가 뭐가 안 되고 했을 때 무슨 수단을 써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마지막에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예요. 차량 데이터 초기화. 요거를 하시게 되면은 모든 게 해결이 웬만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요 프로필이 지금 이 상태가 됩니다. 전부 다 초기화가 돼 가지고 다시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필 등록하시는 거는 이 BMW 아이디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QR코드가 하나 생성됩니다.
지금 신형 ID 8.5 신형 차량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QR코드만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 마이BMW 어플에 들어가셔서 그 차량 등록하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그 메뉴가 하나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갖다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QR코드 찍게 되면은 다시 프로필이 등록이 돼요. 이렇게까지는 혼자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차량 초기화, 데이터 초기화를 하신다면은. 보통은 잘 모르시고 그냥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차량을, 그 프로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BMW에서는 저 프로필 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타시게 되면은 좀 차량의 기능들을 좀 많이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진짜 드라이빙만 하시는 그런 느낌이라서, 항상 저거 프로필 등록하시고 차량을 타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그리고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 탭에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 에어 콘솔 게임이라고 있죠. 차 안에서 핸드폰을 조이스틱 삼아서 게임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차 안에서 전기 충전을 혹시 중간에 뭐 휴게소나 이런 데서 한 20분 동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신다면은 중간에 이런 거 하시면서 좀 시간을 이렇게 때우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차량 앱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 커넥티브 드라이브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은, 지금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등록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무료 사용 가능한 거죠. 근데 520i 이런 내연기관 차 중에 이제 뭐 자동 주차 이런 기능들이 아마 구독으로 떠 있을 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무제한 사용하시려면은 웰컴 라이트 애니메이션 무제한 사용하시면 89,000원. 아, 이거 또 댓글로 또 많이 또 다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고, 저를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예, 저도 뭐 썩 그렇게 좋아하는 메뉴는 아니라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건너뛰면서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심플하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중간에 많이 건너뛴 메뉴들도 많아요. 이 중에서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한 요 정도가 가장 좀 중요한, 차량을 타시면서 가장 중요한 옵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가 가지고 제가 마무리로 인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i5 모델, i5 M60 모델을 가지고 이제 흔히 출고 안내라고 하죠. 이제 차량 출고 시에 안내 드리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영상에 담아 드렸는데,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저한테 구매를 안 하셨던 분이어도 괜찮아요. 전화 주셔가지고 차량 뭐 기능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기능들 말고도 뭐 차량에 뭐가 궁금해요, 그냥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거여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댓글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한번 기획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외에도 차량의 할인이나 뭐 이 차량의 소개나 이런 거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접근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1월에 이제 첫 촬영이 시작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저한테도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호 팀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